안녕하세요. 이 수직 정원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이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일단은 목재. 네, 목재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MDF 합판에 페트 비닐을 붙인 그런 재질을 쓰는 게 아니라 순수 원목입니다. 원목 집성판을 재단을 해서 가공을 사용을 하고 그게 이제 칠을 얹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실내 들어가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목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형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사시각재, 쇠파이프 프레임입니다. 예, 이거 하고 그다음에 화분을 걸칠 수 있는 이 트레이. 예, 그래서 이제 관배수가 이루어지는 거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트레이들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 관수 관련된 우레탄 호스, 그다음에 이제 수직 정원을 제어할 수 있는 수직 정원 제어 시스템, 그다음에 관수 펌프, 그다음에 실내 이 수조 내부를 순환시켜주는 순환 펌프,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이에 장착이 될 실리콘 호스. 실리콘 호스는 오랜 기간 사용을 해도 변형이 안 되고 깨끗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고가긴 하지만 실리콘 호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수를 할 때 필요한 이 수조, 예, 이런 자재를 가지고 수직 정원이 구성이 될 거고요. 첫 번째 먼저 이 목재를 갖다가 조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재는 체결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피스 가지고, 예, 채워가지고 저 작업을 조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분해나 제작 없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목재가 훼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는 이 독일 헤펠레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라픽스라는 부속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픽스는 체결을 하는 방법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여진 구멍이 있습니다. 이 파여진 구멍에는 이 라픽스 너트가 체결이 되는데, 체결했을 때 주의하실 사항은 이 입구 부분과 이 목재부 입구 부분을 일치를 시켜서, 네, 이렇게 체결해 주시는 거. 예, 그리고 이 볼트 체결하실 때는 보시면은 이 볼트에 보면 저기 나사산, 예, 탭이라고 하죠. 이 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목재의 나사산이 끝나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체결되도록, 네, 이거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유의하실 거는 체결하실 때 이 볼트가 직각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옆으로 가거나 하지 않도록, 예, 직각으로 체결되도록만 유의하셔가지고 체결하시면 되고요. 이 체결하실 때는, 네, 일반 집에 가정용 쓰시는 십자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면 조립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볼트를 끼우시고요. 처음에 좀 뻑뻑합니다. 들어갈 때. 네, 이렇게까지만 체결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예, 나사산이, 예, 면에 딱 맞도록 끝나는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이, 예, 직각으로 이렇게 되도록, 예, 그거만 유념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조립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저 효율을 위해서 그냥 전동 모듈로 교환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이 있으신 분들 쓰셔도 좋고요. 근데 다만 이게 회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볼트 머리가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주의하셔서 하시면 되고, 사실은 한 20여 개가 안 됩니다. 볼트 체결하실 게. 그러니까 이 핸드 드라이버 가지고 작업하셔도, 예, 그게 무방하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벤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석처럼, 예, 구멍이 없는 거는 그냥 빼시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없습니다. 네, 이제는 수직 정원의 좌우 측면인데 여기가 구멍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 볼트 체결하겠습니다. 자, 네. 구멍이 많이 있긴 한데 이 뒤쪽에 이렇게 나란히 세로로 있는 이 구멍은 일단 쇠파이프하고 이 나무 판재를 체결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가구 볼트가 들어갈 자리고요.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게 바깥쪽인데 이렇게 체결할 구멍이라서, 네, 이걸 비워두시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 세 개는 비워두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라픽스 볼트 구멍, 예, 볼트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라픽스 볼트 구멍 들어가고, 그리고 이 구멍은 뭐냐면 이제 목봉, 보시겠지만 뚜껑을 걸쳐주는 목봉을 뚫어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멍은 뭐냐? 얘는 수직정원을 이제 다수의 수직정원을 여러 개를 이렇게 배치를 하실 때 이렇게 타공을 해가지고 가구 볼트 너트로 해서 체결을 해줄 구멍입니다. 네, 이 가구 볼트 너트 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타공을 집어 넣으시고, 예, 반대쪽 나오면 이렇게 물어주는, 예, 그런 구멍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만 있을 경우는 이를 타공할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시면 되고요.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구멍이 많아서 어려워 보실까봐 미리 보여드리는데 뭐 간단합니다, 그저는. 네, 이 목봉을 아까 말씀드린, 네, 여기 세 개 구멍, 네, 여기 체결하십니다. 안 들어가는 경우는 이 고무망치로 또 이렇게 하십니다.
또 이제 다음에는 이 쇠파이프 각재 조립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재는 얘들이 이제 좌우에 설 각재고, 그다음에 이 각재는 이제 상부에 거치된 각재고, 이 각재는 상부 중간 부분이 처지지 말라고 이렇게 체결을 해줄,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홈 부분이 여기 걸리도록 이렇게 체결이 들려집니다. 체결이 들려집니다. 집어넣을 거고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시각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연 각재라서 녹슬 염려가 없습니다. 실내에서 녹슬지 않기 때문에 안녕하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각재를 이렇게 체결을 할 때 보통 시중에서는 그 판매가 되고 있는 기성품들 중에 이제 기역자로 된 브라켓이 있습니다. 근데 그 브라켓은 직결피스로 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거는 이 드라이브 하나만 가지고도 이 수직적으로 갖다가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는 그 DIY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작업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전용 브라켓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라켓을 사용을 해서 하시는데, 체결하실 때는 이 가공된 부분에 보시면 턱이 아래쪽은 없고 위쪽은 있죠. 그래서 이 턱이 있는 부분을 위로 향하도록 이렇게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용도는 이따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거만 유념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전에 여기다가 브라켓을 먼저 거치를 하겠습니다. 이 브라켓 설치하실 때는, 이 파이프 설치하실 때는 유의하실 점 한 가지가, 보시면 아까 보셨지만은 이 이식각 파이프가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는 좁고 여기 넓죠. 만약에 좁은 데가 위로 가게 되면은 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의하셔서 이 넓은 부분이 앞쪽으로 오도록 해서 이렇게 체결될 예정이니까요. 이거 유념하셔서 이 넓은 부분이 정면으로 오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체결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결하시고요. 체결하실 방법은 집에서 하실 때는 시끄러우니까 바닥에 쿠션 같은 거 하나 대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체결을 하실 때 때려주시면 되는데, 혹시 집에 이 고무망치가 없으실 경우는 굳이 구매하러 가지 마시고요. 안 보시는 책도 괜찮습니다. 이런 책 가지고 이렇게 해서 때려주셔도 책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편의상 있으니까 그냥 고무망치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좌우 할 때는 아무튼 요 잊지 마시고요. 턱진 부분이 위로 올라야 됩니다. 두 번이나 하시지 않으려면은. 하시고, 얘는 그렇게 방향을 이 정면으로 봤을 때 뒤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땅. 이 작업을 하실 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주의하실 때 부분이, 이렇게 두들겨서 체결하다 보니까는 두드리다 보면은 반대쪽 게 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마무리 해주시고요. 여기도 잘 됐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데, 직접 하실 때는 세워서 하지 마시고 바닥에 뉘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결하시고, 보시면 이쪽 면이 평면이 딱 맞아질 정도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얘의 역할은 뭐냐면,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제 알루미늄 바들이 체결될 텐데, 길어지면 텐션 때문에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목재, 라픽스하고 목공 체결하는 거하고 프레임, 사각 각재 프레임 조립하는 영상까지 했고요. 다음부터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목재와 이 쇠파이프 체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부속들 체결하고 조립하는 것들을 다시 쭉 진행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식 각재 프레임에 나무를 체결하는 이제 과정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목재가 아까 우리 목공 체결했던 부분이 안쪽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좌우 구분되시죠? 그래서 얘는 우측, 그쪽 보시기에는 좌측이시겠네요. 우측.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볼트구멍 여기다 체결하신 겁니다. 체결하셔서 이 쇠파이프 보시면 이렇게 타공된 측면 보이시죠? 구멍 이쪽 부분을 체결을 할 겁니다. 이 와샤를 먼저 끼우시고요. 이 나비노트 보이시죠? 나비노트를 끼우겠습니다. 꽉 조이지 마시고요. 넘어지지 않게만 잡아주시고, 이제 아랫부분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멍에다가 3개 다 끼우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재 조각이 몇 가지 더 남았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이 가운데 홈이파이즌 자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하부의 아랫부분에 들어갈 구석이고요. 이 라픽스 너트와 이 라픽스 아까 볼트 고정한 거 기억나시죠? 이랑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보시면 이 너트와 이 볼트가 딱 체결 들어가도록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잡아주신 다음에 이 드라이버로 체결을 할 예정인데요. 이 드라이버를 체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직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약간 타선으로 이렇게 대각으로 하시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걸립니다. 걸리면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이렇게 돌려주시면 꽉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안 들어가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걸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딱 걸렸거든요. 이렇게 반바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꽉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음은 위쪽 부분 마감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구멍 뚫린 이 부분이 제일 상단인데요. 보시면 라픽스 너트 쪽을 앞쪽으로 이탄 구멍은 저희 옵션 사항이긴 한데 회전 LED 특허 상품입니다. 회전 LED를 장착할 수 있는 이 정도 홀이기 때문에 미리 뚫어 놓는데 뭐 괜찮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 작업까지 끝나고 나면 아까 미뤄뒀던 이 마그네트 체계를 완벽하게 다 조여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트레이를 체결할 수 거치할 수 있는 이 알루미늄 레일을 설치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레일 체결하실 때는 이 네 포인트가 한꺼번에 체결되도록 처음에 그래서 맨 아래 칸부터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맨 아래 칸부터. 그래서 알루미늄 바는 얘를 이제 수평으로 일단 거시고요. 그 다음에 얘들도 같이 당겨주십시오. 당겨서 전체를 갖다가 물린 걸 확인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앞쪽으로 딱 꺾어주시면 이제 체결된 겁니다. 나머지도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집어넣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하면 트레이 거치를 위한 알루미늄 레일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사실은 이따가 사용할 파트이긴 한데요. 이 배수관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 브라켓, 이것도 브라켓이죠. 브라켓이 두 종류가 들어있는데 보시면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볼트를 끼우시고요.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관수술 거치를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체결하시고요.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피스를 조여주시면 되십니다. 이 호스가 앞쪽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뒤쪽으로 들어가도록 들어가도록 해서 이 호스 길이는 나중에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대로 이렇게 빠지지 않는 정도만 해보셔. 아까처럼 이 셋을 가지고 물어서 볼트 체결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고요. 얘도 안쪽으로 집어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이 관이 이 배수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물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물통으로 집어넣도록. 그래서 이 필터입니다. 사실 필터가 아니고요. 우리 음식할 때 쓰는 멸치 다시백입니다. 싸가지고 이 작은 관을 싸서 이렇게 해서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는 저희 기준으로 한 2, 3개월 한 번 정도씩 교환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뭐 좀 더 하실 분은 1, 2개월 하셔도 괜찮고요. 이게 굉장히 작은 부속이긴 한데 걸러주는 역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관을 조금씩 장착한 이 브라켓에 이렇게 걸어놓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풍관 설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송풍관은 앞으로 타공도 돼 있고 뒤로도 타공이 돼 있어서 벽면에도 바람이 나가고 식물 쪽으로 바람이 나오도록. 사실 식물한테 뭐 빛, 그다음에 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람입니다. 특히나 이런 수직정원처럼 뒷면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는 공기가 정체되고 벽도 썩고
공기도 썩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한 송풍관 시스템입니다. 이 송풍관 시스템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 되어 있고 위로 이렇게 뻗어 있죠. 윗상타처럼. 윗상타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위로 가도록 되어 있고요. 이 구멍 뚫린 부분에 이 브라켓을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다 걸어줄 예정이고요. 이 송풍관은 지금 저 37, 보여드리고 있는 37이 7단이라서 7단입니다. 7단이고, 필요에 따라서 또 줄이기도 하고, 연결해서 느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용되는 송풍팬은 컴퓨터에 사용되는 DC팬입니다. DC팬은 얘가 판매되는 스펙이 보면은 약 10만 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10만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정도로 시간당 20분씩 돌리고, 그런 정도로 환산을 해봤을 때는 약 15년 정도 사용을 해도 이상이 없는 팬인데, 그럼에도 중간에 만약에 여러분 PC에서도 소리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이 팬을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교환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실리콘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빼면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뺀 다음에 이 전선만 잘라내고 교환해서 다시 체결해 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교환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송풍관은 걸어보겠습니다. 뒤에다가 이 걸쇠가 뒤쪽으로 오도록 가운데쯤 이렇게 위치하도록 하시면 되고요. 이 송풍관은 저희가 조립을 다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만 주시면 되고요. 위치는 적당하게 이런 가운데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풍관은 이제 거치하는 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 다음은 이제 하부의 수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수조 집어넣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조는 자, 집어넣으시고요. 보시면 수조가 두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 뚫린 쪽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이 배수관을 구멍에 들어가도록 집어넣겠습니다. 됐고, 자, 가까이 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까만 블럭 보이시죠? 이 블럭이 이것도 제가 이제 개발한 상품인데요. 이 블럭의 역할은 뭐냐면 어쨌거나 깨끗한 물이지만은 갇혀있는 구조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되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식물에 물을 주고 나서 줄어드는 만큼 보충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물이 갇혀있다 보면은 물이 이제 썩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장 소비자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니 물이 갇혀있으면 썩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걱정들 가장 많이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조를 청소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독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더라도 여기서 발생된 박테리아나 암모니아성 질산 이런 물질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수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도 그 유해성 박테리아들이 증식하다 보면은 받아주는 게 이제 어느 순간에 한계가 생기고 얘들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수질정화 블록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유해성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호기성 미생물들이 이 블록 안에서 서식을 하면서 얘를 이제 분해서 먹어치우는, 그래서 물을 절대 교환하거나 청소하지 않아도 몇 년이 지나도 깨끗한 물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저희 척곡 수질정화만의 아주 유니크한 검증받은 그런 수질정화 블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관수 펌프를 넣겠습니다. 펌프 끝에 이게 관수 펌프로 적혀 있습니다. 관수 펌프를 넣고 이 우레탄 호스를 뒷면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에다 집어넣으시고 여기에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위치하시고요. 이렇게 위치하신 다음에 하고, 그리고 이 펌프는 제가 좀 전에 이 수질정화 블록 덕분에 물이 썩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정체되지 말라고 좀 순환을 시켜주자라는 의미로 순환 펌프로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순환 펌프, 순환 펌프를 펌프로 두 가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공은 뭐냐면, 이게 이제 수질정원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인데요. 이게 센서입니다. 센서가 여기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장착이 되면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꼽아주시면 딱 맞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센서가 물하고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물 잔량을 실시간으로 실제 남은 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센서 이거 되어 있고요. 보시면 관수 펌프는 밑에 관수 펌프 쪽에 꼽아주시고요. 순환 펌프는 순환 펌프 쪽에 꼽아주시고, 그리고 또 센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토양 센서입니다. 토양 센서. 토양 센서는 식물 화분에 두 군데가 꼽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마른 쪽 위주로 물을 주도록 두 개가 꼽힐 예정입니다. 설명은 요거는 잠시 더 다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풍의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전원 콘센트입니다. 얘는 작동되는 원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송풍 바람 세기라든가, 그 다음에 송풍 작동 시간, 뭐 그런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얘들은 그 DC 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에 사용하는 DC 팬이다 보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좀 구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선색깔 구분되시죠? 네, 빨간 거, 검정 거. 네, 그래서 이쪽에도 빨간 거, 검정 거. 그래서 그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빨간색은 빨간색 쪽에다가 뽑아서 제껴주시고요. 얘는 검정이니까 검정 쪽에다 뽑아서 여기다 제껴주시고, 그리고 이쪽도 빨간색은 빨간 쪽에 뽑아서 여기다 제껴주시고, 얘도 검정은 검정 쪽에 제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빨강은 빨강에다 뽑아주시고, 끝까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제껴주시고, 검정은 검정에 넣고 제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검정은 검정 쪽에 넣고, 빨강은 빨간 쪽에 넣고. 혹시라도 이 빨강과 검정을 혼동하셔서 잘못 뽑으셔도 이 펜이 작동을 안 할 뿐이지 기계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들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보기 싫으니까 보시면 손펜을 보시면 홈파인도 보이시죠? 홀 이렇게 뽑아서 걸어주시면 뒤로 정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이 플라스틱 구멍 통과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검정대로 체결, 빨강대로 체결해서 쪽에 걸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손풍 전원 연결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 식물 화분 거치할 수 있는 트레이 설치하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식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치할 수 있는 저희는 트레이라고 부릅니다. 이 트레이 설치하는 장면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 트레이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이렇습니다. 이 뒤에 구멍 3개는 뭐냐면 맨 위칸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자, 가운데는 관수입니다. 물이 들어가는 입구고요. 보시면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오르겠죠. 이렇게 차오르면 이 좌우에 있는 구멍으로 물이 차오르는 만큼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해서, 맨 위로 물이 차오르면 밑으로 떨어져서 맨 배수관에 모여서 물통으로 다시 들어가는, 수조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화분을 여기다 올려놓고 물을 아래에서 식물이 물을 빨아먹게 하는 저면 관수 방식을 채택을 제가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식물 화분을 위에서 물을 주게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물을 주게 되면은 식물 전체 뿌리에 골고루 물이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밑에 물을 채워놓은 후에 빨아먹도록 하면은 전체적으로 물이 골고루 관수가 되기 때문에 식물 뿌리에 전체적으로 물이 관수가 돼서 식물 생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면 관수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보이시죠? 이 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턱의 역할은 뭐냐면 화분 3개를 구분해주는 격실 역할도 하지만, 이 실리콘 호스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 가이드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위칸에만 이 호스 닛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닛불 3개를 다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위칸은 호스 좌우로 꼽아주시고요. 꼽으신 후에, 자, 이 트레이 알루미늄 바에 이 트레이 홈 나와 있는 부분을 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앞쪽, 이 홈이 파인 부분을 안쪽 이렇게 해서 체결을 할 예정이고요. 집어넣으실 때는 그냥 들어가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를 수평 맞춘다, 수평을 한다 생각하시고 알루미늄 바에다 꼽으시고 내려주시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관수라고 말씀드렸죠. 호스를 체결을 할 예정인데, 보시면 이 관수가 아까 우리 가운데 하나 비워둔 그 닛불 있잖아요. 닛불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꼽아주시고요.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자, 나머지는 작업을 해놨으니까 바로 걸겠습니다. 가운데 안 막혀 있는 트레이를 걸고, 자, 그리고 트레이에 보면은 이쪽 오른쪽은 돌출이 되어 있고, 이 왼쪽은 구멍이 파여져 있는데 타공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이렇게 체결되도록, 일체감 있게 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를 갖다가 체결하실 때는 항상 왼쪽부터 체결하시고, 얘를 거치한 후에 이렇게 이빨을 홈과 홀을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났고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뒤에 단수, 네. 관수수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칸부터는 맨 위에 칸은 우리가 관수를 위해서 이 가운데 립을 비워뒀지만은 맨 위에 칸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칸은 이 구멍을 막아줄 겁니다. 막아줄 때는 이 구멍을 넣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네, 드라이버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꼽아주시면, 자, 뒤에 보이시나요? 예, 체결된 모습.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래 칸부터는 이렇게 쭉 체결할 겁니다. 체결한 후에 이 호스를 여기다 걸어주시고요. 가이드에다 걸어주시고요. 네. 가이드 거실 때는 이렇게 거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예, 이렇게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결한 다음에 딱딱딱 이렇게 손을 눌러줘도 때려줘도 딱 맞습니다. 네, 트레이드 전체를 다 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아랫부분인데요. 자, 호스를 좀 길게 돼 있는데 호스를 이 닛불, 노란색 닛불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네, 위에서부터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호스 체결하실 때 절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호스가 너무 길거나, 물론 짧으면 당연히 흐를 거고요. 너무 길게 돼가지고 만약 호스가 이렇게 꺾였다.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호스를 자르지 않고 꼽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꼽으면 보이시죠? 호스가 꺾여가지고 물이 내려오지 않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절대 이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호스를 니플 높이에 맞춰서 잘라서 네, 꼽아주시는 거. 네, 꺾이지 않도록. 물이 잘 빠지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뒤쪽에서 니플의 호스책이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꺾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 한번 더 드리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 가이드에 호스가 장착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빠졌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화분이 위에 올라가게 되면 물 들어감도 좋지 않고 물 빠짐도 좋지 않고 화분도 물을 충분히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 버렸다. 네, 이해되시죠? 당연히 물이 뒤로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호스는 항상 주의, 네, 또 주의 한번 더 해주시면, 대신에 한번 장착을 하고 나면 얘들이 저절로 움직일 일은 없기 때문에 물 셀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이 부분 꼼꼼하게 호스 꺾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호스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네. 그리고 예, 카메라가 들어왔을 때 미리 말씀드리면, 호스를 이제 관수를 체결했을 때는 항상 이게 수압 조절 밸브입니다. 수압 조절 밸브를 처음에는 항상 잠궈 두세요. 네, 꼭 잠궈 두시고,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꼭 잠궈 주시고요. 이렇게 잠궈 주시면 이제 우리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 카메라 옮겨서 다음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조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채운 상태에서 이 초기 관수 설정하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토양 센서가 화분에 꼽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흙 속의 습도를 체크를 해서 흙이 마르면 그때 스마트 관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센서인데, 두 개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아래쪽, 하나는 위쪽에 식물에 꼽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이든 흙이 먼저 마른 그 식물을 기준으로 관수 시간을 갖다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하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모든 수직정원은 원격에 있는 서버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 연동이 돼서 수직정원 상태라든가 내가 제어를 할 수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측정할 수, 레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 QR코드를 카메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QR코드 촬영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수직정원에 좀 전에 설치한 수직정원의 상태창입니다. 네, 보시면 현재 수조 물 잔량 좀 전에 채웠기 때문에 98% 되어 있고요. 토양수도 0%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센서들이 지금 공기 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센서들이 공기 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0% 되어 있고, 현재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공기질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포르말데히드, TVOC, 그다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온습도, 그다음에 현재 상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관수를 시작을 해서 물 유입량을 갖다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지금 관수를 시작했음에도 물이 안 들어가고 있죠. 이유는 아까 밑에 밸브를 잠가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밸브를 살짝 열어서 수량을 조절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물이 너무 빨리 유입이 되면
뒤로 빠지기 전에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절하는 겁니다. 자, 다음 칸. 네, 풀러주시면 물이 조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물은 절대 세게 틀지 마시길 권유드리고요. 지금 이 정도. 보이시죠? 적당합니다. 그냥 약간 졸졸졸 나오는 정도. 네, 이 상태를 유지하시고, 자, 여기서 다시 이제 관수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직조건 설치 공정상 제일 마지막 작업인 식물 식재 및 식물 탑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특허받고 자랑하는 실내에서 실내 공기 중에는 이물질도 흡착해내는 특허받은 수타분입니다. 이 수타분에 식물을 탑재를 해서 수직조건에 올리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재질 자체는 백탄 참수지지만 구조는 일반 식물을 심어내는 화분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 수타분에 이 화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까운 꽃집이나 화원 같은 데 가시면 가장 많이 있는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즈를 10cm 화분, 네치포트라고도 하는데 이 화분이 농장에서 가장 재배를 많이 하는 그런 초합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초합포트 사이즈 식물을 사용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초합포트를 그대로 저희 수타분에다가 이렇게 탑재를 바로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10cm 포트 식물은 보통 농장에서 1년 미만으로 자라나오는 어린 식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을 이 포트에서 분리를 해서 이 화분에 식재를 하게 되면 어리다 보니까 몸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몸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이 안에서도 2, 3년 자라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채로 여기다 식재를 해서 2, 3년 정도 키운 후에 많이 자랐다. 그럼 그때 이 꺼내서 분갈이를 다시 해주셔도 좋은 그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포트채 집어넣고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이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됐을 때 업체라든가 유지보 전문인력을 불러서 교환하지 마시고 가까운 화원 가시면 이런 적당한 2, 3천 원이면 구매하시는 식물이 많다 보니까 얘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유지보수가 편하시라고 이런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화분을 이 거치대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울기가 생겨가지고 이 기울기 때문에 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흙 쏟아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캡을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가운데 구멍이 있고 하나 더 뜯어내시면 이 2단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식물 뿌리 굵기에 따라서 조절하시라고 드리는 건데 그냥 맨 마지막 것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넣으셔서 꾹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울셔도 흙이 안 쏟아지죠.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식물도 제가 작업을 다 해놨고 이 식물도 제가 올리는 것까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여기다가 미리 꼽아놨습니다. 흙 쏟아짐 방지 캡을 넣어놨고요. 꼽아주시면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리실 때 식물 올리실 때 화분이 보시면 좀 앞면이 깎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괜찮죠? 깎여 있죠. 깎인 면을 밑으로 해서 여기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아까 제가 트레이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호스 가이드 사이로 식물을 갖다가 얹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이드를 피해서 가이드 위로 올라타 버리게 되면은 이 밑면이 트레이 밑면하고 맞지를 않아가지고 여기 공간이 생겨가지고 물을 좀 덜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의점 한 가지, 절대 이 호스가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절대 물이 흐르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식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식물 다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식물을 올릴 때 도안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 예쁜 스타일, 그 다음에 칼라별로 해서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제가 일단 무작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려놓은 습도 센서, 습도 센서를 식물에 꼽아주겠습니다. 꼽으실 때는 끝까지 꾹 들어가도록, 꾹 들어가도록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시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른 다음에 이 습도 센서하고 흙 사이가 들뜸이 없도록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려주시고 이 밑에는 카메라에 잡히나 모르겠는데요. 밑에도 다른 식물로 센서를 꼽아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식물 무작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물 테스트만 하고 물을 채우지 않고 화분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한번 순환하게 되면은 트레이에 물이 남아있어서 화분을 얹게 되면은 물이 좀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물은 관수 테스트만 하고 식물을 다 올린 후에 그때 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이제 하부 마감하고 또 설명도 더 드리겠지만, 그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유플라워 컴퍼니에서 개발한 이 수직 정원을 소비자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부터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DIY 버전을 갖다가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 사실은 수직 정원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선뜻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었는데, 이 상품이 고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DIY를 제가 왜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이 같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물, 지금 현재 식물 63개 들어가고, 수탑은 63개 들어가고, 뼈대 셀파이프 들어가고, 나무 목재 가공해서 들어가고, 사실은 이 상품이, 제가 이제 DIY로 보죠. 기존의 상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직접 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상품 과거 버전도 그랬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설치비, 그 다음에, 이 물이 썩어버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물 청소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계속 와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 사실 그런 비용들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2, 3년치를 미리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썩어버리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소비자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DIY 버전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몇 년간 노력을 해서 이 상품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런저런 이유, 내가 직접 조립 설치를 하고 사후 관리 내가 하기 때문에 이 수직 정원 상품이 비쌀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바라는 마음이고, 그로 인해서 이 수직 정원을 많은 소비자분들이 실내 도입을 하신 후에 건강에도 도움 받으시고 실내 공기가 개선되는 좋은 경험을 해보시라고 제가 개발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제 관수가 시작이 됐고요. 자, 보이실까요? 네, 보시면 네, 현재 토양 습도가 68%입니다. 지금 물이 충분히 먹지 않은 상태가 68%고요. 수조 물 상태는 지금 87%가 남아 있는데 물을 주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 예정입니다. 87%, 6%, 5%. 그리고 이 수조 물 잔량이 이 펌프 높이가 약 40% 정도 되는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조 물 잔량이 40% 이하로 되게 되면은 펌프가 가동을 중지를 하고 사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게 됐습니다. 수조에 물이 부족하니 물을 보충해서 관수를 시작하시라고. 86% 표현했죠. 토양 습도는 흙이 물을 흡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기질 상태, 송풍은 지금 오프가 되어 있는데 송풍 한번 켜볼까요? 송풍을 온 하게 되면 송풍이 온이 돼서 바람이 나오고 있고, 관수는 현재 20분 동안 60분 동안 관수가 돈 후에 멈추도록 자동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만 놓으시면 이제 60분 후에 자동으로 멈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물을 언제 주느냐? 내가 임의로 필요해서 물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토양 습도가 올라갔네요. 아까 68%인데 69%로. 토양 습도가 일정 수준 이하, 저희는 지금 85% 이하로 떨어진 걸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8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관수가 스마트하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관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이 부족하다. 그럼 관수가 되게 되면 펌프가 공회전해가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 상태창을 알려줍니다. 물이 부족해서 관수 시작 못한다고. 그때 또 알려주시고 물을 채우고 관수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박스 만든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시고 뚜껑은 여기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 완성된 모습입니다.